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녹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지냈답니다. 얼마 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운 좋게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 주부터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근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거 준비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지금은 입사 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할 학교 과제도 있어서 그걸 준비하느라 시간을 꽤 많이 썼어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틈틈이 여러분들 생각이 났는데요. 업로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급하게 준비해서 올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정리한 후에 올리는 게 더 낫겠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오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친구들인데요. 정기적인 모임 날짜는 따로 없지만 서로의 생일만큼은 꼭 모여서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최소 3번 이상은 모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쪼먹가 오늘도 오전에 같이 만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빙수를 먹으면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수다를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근 다녀온 강릉 여행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 읽기 중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미니 팟캐스트 추석에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 재생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입니다.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요리 서바이벌 형식으로 처음 1화에서 80명의 흑수저 셰프와 20명의 백수저 셰프가 대결을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담고 있어서 단순한 요리 대결 이상의 의미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에서 장사천재로 불리며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종원님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님이 출연해서 심사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어요. 현재 7화까지 공개된 상태인데 대결 방식이나 심사 과정이 매우 독창적이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빌런 캐릭터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리는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자극적으로 편집해 시청자를 몰아가는 그 악마의 편집 방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집은 있지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악역으로 몰아가진 않아서 시청하는 내내 편안하달까요? 그렇다고 느슨한 진행은 또 아니에요.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과 빠른 진행이 결합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속도감은 유지되면서도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미션들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창의력이라거나 위기 대처 능력까지도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워요. 저는 지금 다음 업로드 예정일인 10월 1일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침 그날이 임시 공휴일이라 회사도 출근하지 않다 보니까 공개되자마자 바로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 프로그램 꽤 재밌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녀온 강릉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강릉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강릉은 예쁜 동해바다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진짜 많아요.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역시나 너무 즐거웠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KTX만 이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배차 간격이 짧아서 예약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차 요금은 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왕복 5만 원 이내면 갈 수 있어요. 시간은 편도로 3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휴게소에 한번 정차해요. 물론 정차할 때 버스 기사님이 미리 몇 분 동안 정차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울역이나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KTX도 있어요. 시간은 편도로 2시간 정도 걸려서 버스보다는 좀 많이 빠른 편이지만 왕복 요금이 좀 비싸요. 특실인지 일반실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반실 기준 왕복 56,000원 정도예요. 강릉하면 역시 바다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강릉하면 뭐니 해도 먹을 게 빠질 수 없는데 여기는 맛집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물회 맛집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물회를 먹고 강릉 커피도 빼놓을 수 없어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강릉 중앙시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먹은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표적인 건 육족 마늘빵, 오징어 순대, 각종 튀김, 고로케, 장칼국수 정말 많죠. 저희는 강릉에 있는 내내 배부르게 먹고도 집에 갈 때 포장해가는 음식들로 양손이 가득했어요.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강릉에 가면 근데 하루에 4끼는 기본적으로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하슬라 아트월드라는 곳인데 여기는 예술 작품이랑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정말 많아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이라는 유적지도 있는데 여기는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이에요. 율곡 이이는 5,000원권 지폐에 있는 인물인데 사실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 바로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오죽헌에 가면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 강릉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가 순두부 젤라또예요. 순두부로 만든 젤라또라니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강릉은 짬뽕 순두부로도 유명한데
매콤한 짬뽕 국물에 부드러운 순두부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맛을 냅니다. 저희도 아침으로 짬뽕 순두부를 먹고 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강릉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넘쳐나는 곳이라 하루 이틀로는 부족할 정도예요. 동해바다의 멋진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술과 역사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께 강릉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이미 너무 많이 가봤고 한국에 있는 동안 특별한 곳에 가보고 싶은 분은 강릉 정말 괜찮습니다. 2024년 9월 16일 업로드한 추석 콘텐츠의 네이티브 레벨 본문입니다. 추석 전날 업로드한 영상인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연휴가 정말 길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고 월, 화, 수가 추석이라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5일을 쉬게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추석은 매년 날짜가 달라요.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8월 보름날에 해당하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는 날짜가 다르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고종 때부터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기념일은 음력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생일을 음력으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국의 달력을 보면 큰 날짜 밑에 작게 표시된 날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력 날짜예요. 그래서 음력 날짜가 궁금할 때는 달력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데요. 추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송편이에요. 송편은 팥, 콩, 밤,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에요. 이 떡은 하얀색, 초록색, 분홍색 등 예쁜 색깔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이 있어요. 송편을 만들 때 아이들은 예쁜 송편을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해요. 송편은 보통 솔잎을 깔고 쪄서 솔향이 배어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보름달인데요. 추석날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한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는 날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일 텐데요. 내일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내일 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추석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봤어요.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에요. 이번에는 텍스트 없이 음성만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엘리입니다. 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녹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 내내 정신없이 지냈답니다. 얼마 전에 면접 봤던 회사에서 운 좋게 합격 연락을 받았는데 이번 주부터 출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근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아서 그거 준비하는데 며칠이나 걸렸어요. 지금은 입사 후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답니다. 게다가 이번 주까지 제출해야 할 학교 과제도 있어서 그걸 준비하느라 시간을 꽤 많이 썼어요.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틈틈이 여러분들 생각이 났는데요. 업로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빨리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급하게 준비해서 올리기보다는 차분하게 정리한 후에 올리는 게 더 낫겠죠?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오전에 오랜만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까이 지내는 소중한 친구들인데요. 정기적인 모임 날짜는 따로 없지만 서로의 생일만큼은 꼭 모여서 시간을 보내자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최소 3번 이상은 모이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쪼먹과 오늘도 오전에 같이 만나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빙수를 먹으면서 정말 입이 아플 정도로 수다를 떨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어요.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채널은 30분짜리 팟캐스트와 5분 정도의 미니 팟캐스트를 업로드하고 있어요. 미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어, 빈칸 채우기 문제, 독해 문제, 그리고 본문 해석으로 구성된 PDF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30분짜리 팟캐스트는 듣기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번역 스크립트만 PDF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 팟캐스트에서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하고 최근 다녀온 강릉 여행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음일기 중 가장 최근에 업로드한 미니 팟캐스트 추석에 본문 읽기를 한번 하고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반복 재생한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요리계급 전쟁입니다. 이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 프로그램은 요리 서바이벌 형식으로 처음 1화에서 80명의 흑수저 셰프와 20명의 백수저 셰프가 대결을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한 명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각자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담고 있어서 단순한 요리 대결 이상의 의미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심사위원으로는 한국에서 장사천재로 불리며 다양한 음식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백종원님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미슐랭 3스타 셰프 안성재님이 출연해서 심사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어요. 현재 7화까지 공개된 상태인데 대결 방식이나 심사 과정이 매우 독창적이라 시청자들의 관심을 엄청나게 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송의 재미를 위해 빌런 캐릭터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고 불리는 특정 장면이나 대사를 자극적으로 편집해 시청자를 몰아가는 그 악마의 편집 방식이 거의 없었거든요. 물론 서바이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집은 있지만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거나 악역으로 몰아가진 않아서 시청하는 내내 편안하달까요? 그렇다고 느슨한 진행은 또 아니에요.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과 빠른 진행이 결합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자체의 속도감은 유지되면서도 시청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요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미션들이 주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의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창의력이라거나 위기 대처 능력까지도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워요. 저는 지금 다음 업로드 예정일인 10월 1일을 너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침 그날이 임시 공휴일이라 회사도 출근하지 않다 보니까 공개되자마자 바로 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이 프로그램 꽤 재밌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다녀온 강릉 여행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예전부터 국내 여행지 중에서 강릉을 제일 좋아했거든요. 강릉은 예쁜 동해바다도 볼 수 있고 맛있는 음식들도 진짜 많아요.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역시나 너무 즐거웠어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항상 KTX만 이용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고속버스를 타고 갔는데 배차 간격이 짧아서 예약하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차 요금은 버스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왕복 5만 원 이내면 갈 수 있어요. 시간은 편도로 3시간 정도 걸리고 중간에 15분에서 20분 정도 휴게소에 한번 정차해요. 물론 정차할 때 버스 기사님이 미리 몇 분 동안 정차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서울역이나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KTX도 있어요. 시간은 편도로 2시간 정도 걸려서 버스보다는 좀 많이 빠른 편이지만 왕복 요금이 좀 비싸요. 특실인지 일반실인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일반실 기준 왕복 56,000원 정도예요. 강릉하면 역시 바다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니까 기분이 정말 상쾌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강릉하면 뭐니 해도 먹을 게 빠질 수 없는데 여기는 맛집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물회 맛집에 가서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물회를 먹고 강릉 커피도 빼놓을 수 없어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강릉 중앙시장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도 빼놓을 수 없는 곳인데 거기서 먹은 음식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대표적인 건 육족 마늘빵, 오징어 순대, 각종 튀김, 고로케, 장칼국수, 정말 많죠. 저희는 강릉에 있는 내내 배부르게 먹고도 집에 갈 때 포장해가는 음식들로 양손이 가득했어요. 워낙 맛있는 게 많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강릉에 가면 근데 하루에 4끼는 기본적으로 먹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릉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먼저 하슬라 아트월드라는 곳인데 여기는 예술 작품이랑 자연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도 정말 많아서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꼭 가보라고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헌이라는 유적지도 있는데 여기는 율곡 이이가 태어난 집이에요. 율곡 이이는 5,000원권 지폐에 있는 인물인데 사실 5만원권에 있는 신사임당이 바로 율곡 이이의 어머니입니다. 오죽헌에 가면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산책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또 강릉에서 꼭 먹어봐야 할 음식 중 하나가 순두부 젤라또예요. 순두부로 만든 젤라또라니 처음에는 좀 생소했는데 먹어보니까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강릉은 짬뽕 순두부로도 유명한데 매콤한 짬뽕 국물에 부드러운 순두부가 들어가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맛을 냅니다. 저희도 아침으로 짬뽕 순두부를 먹고 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맛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강릉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많고 볼거리도 넘쳐나는 곳이라 하루 이틀로는 부족할 정도예요. 동해바다의 멋진 풍경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예술과 역사까지 즐길 수 있으니까 한국을 여행하시는 분들께 강릉은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울이나 부산은 이미 너무 많이 가봤고 한국에 있는 동안 특별한 곳에 가보고 싶은 분은 강릉 정말 괜찮습니다. 한국은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연휴가 정말 길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말이고 월, 화, 수가 추석이라서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총 5일을 쉬게 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추석은 매년 날짜가 달라요. 추석은 음력으로 8월 15일, 8월 보름날에 해당하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음력은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한 달력이라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과는 날짜가 다르답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고종 때부터 양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명절이나 생일 같은 중요한 기념일은 음력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생일을 음력으로 계산하시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국의 달력을 보면 큰 날짜 밑에 작게 표시된 날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음력 날짜예요. 그래서 음력 날짜가 궁금할 때는 달력을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추석은 한국의 대표적인 명절 중 하나인데요. 추석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송편이에요. 송편은 팥, 콩, 밤, 깨 등을 넣어 반달 모양으로 만든 떡이에요. 이 떡은 하얀색, 초록색, 분홍색 등 예쁜 색깔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송편을 만들고 나눠 먹는 전통이 있어요. 송편을 만들 때 아이들은 예쁜 송편을 빚으면 예쁜 아이를 낳는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해요. 송편은 보통 솔잎을 깔고 쪄서 솔향이 배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또 추석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보름달인데요. 추석날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속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기도 한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를 업로드하는 날은 추석 전날인 9월 16일일 텐데요. 내일 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한번 빌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내일 밤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볼 예정이에요. 오늘은 한국의 추석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봤어요. 추석은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이에요. 오늘도 엘리와 함께하는 한국어 들으신 모든 분들의 한국어 공부를 응원하며 팟캐스트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엘리였습니다.